자,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취득 시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했죠. 실제 잔금 지급이라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누가 봐도 이날 잔금 준 게 객관적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겠다 해서 5가지가 있다 했죠. 그리고 이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5개를 외우시면 되는데,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지금은 막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그런데 옛날에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는 시골에 뭐 슈퍼 이런 거 없고요. 그죠? 그런 거 없죠. 막 읍내 나가에 있는 거, 그죠? 대부분 뭐 이렇게 조금 발전된 동네가 학구방이라 해서 이렇게 조그만 무슨 구멍가게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시골에 오일장 있었거든요. 오일장. 그죠? 그럼 오일장 쓰면 그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면 이런 데서 막 전부 다 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이 컸거든요. 동네 사람 다 나와가지고 물건을 이만큼 사가지고 가서 어떻게 물건 사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서 5일 동안 그 공동 판매장, 그죠? 마을회관 같은 데 놓고 공동 판매를 했어요. 거기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구판장 그랬거든요. 구판장. 그죠? 구판장 이렇게 공동 판매장 이랬잖아요. 공판장 그러기도 하고, 그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국수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지금도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국수를 안 먹었거든요. 아예 면을. 근데 라면만 먹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수를 안 먹고 라면 먹고 어머니는 국수를 먹어야 되겠고 식구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 식구들 다 국수를 삶아주고 저만 라면을 먹었어요. 밥을 이렇게 같이 먹으면 할머니, 엄마, 아버지, 동생 다 국수 먹고 저만 쪽에 라면을 이렇게 끓여줬어요. 지금 이제 생각하면 그게 가당치도 않은 일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장남이에요. 장남이어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아들이 큰아들이니까 제가 장남이니까 난 라면 먹겠다 그러니까 그래 너는 라면 먹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다 국수 드시고 이제 그랬어요. 장남이라 좀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으죠. 지금도 그러세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막 그런 게 있죠. 근데 차별은 안 하시는데 그게 차별이겠죠. 저한테 좀 더 주는 거죠. 똑같이 하나 더 주고. 그죠? 개수가 같으면 크기가 제가 크고, 그죠? 뭐 이런 형태죠. 자, 근데, 그러면 제가 심부름을 다 하면 다 살 때 어디가 샀겠어요? 그런 거. 국수 사건, 뭘 사건 다 사는 거 어디서 사? 여기가 샀어요. 어디? 공판장에 가서 샀어. 근데 국수를 어디 가서 샀어? 심부름 여기서 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국수. 그죠? 국수를 어디 가서 샀다? 공판장에 가서 샀다. 이렇게. 국수, 공판장. 이렇게 하면 돼요. 국가. 그죠? 그 다음에 수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국수공판장 외웠는데 국수 외웠는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외국으로부터 수입이거든요. 그럼 알아서 해야지. 그걸 수 해놓고 왜 없어? 왜 수 없네? 틀렸다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판 장도 마찬가지. 장도 무슨 장인지 알아야지.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셔야지. 장 그랬더니 장은 없고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틀렸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외웠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외울 때 잘 외우셔야 돼요. 그죠? 제가 말했죠. 뭐 외울 때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앞자만 국수공판창 외웠는데 그걸 갖다가 정확히 국이 뭔지 모르고 동태국인지 명태국인지 알아야 되는데 국가만 알고 나머지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앞자 타서 외우는 게 많죠. 과목별로 뭐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되게 또 많고 그런 게. 그죠? 근데 그거는 뒷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수는 어디 가서 공판장에 가서 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자만 따서 외우면 올해는 갑니다. 올해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중학교 다닐 때 농업을 배웠거든요. 농업. 그죠? 그 농업을 배우면 지금은 안 배우는데 그 막 그런 거예요. 돼지 품종 외우고요. 막 임신기간, 막 누에꼬치, 뭐 온도 막 이런 거 외워요. 그래서 막 사과 품종, 배 품종 이런 거 외워요. 뭐 돼지도 빠크셔, 요크셔, 랜드레이스, 주룩저지 막 돼지 품종이 많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뭐 사과도 그렇고 막 그래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선생님이 그때 당시 뭘 하나 외우라고 알려줬는데 나무 이름 외우는 거예요. 나무 이름. 되게 어렵거든요. 그죠? 근데 오류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 다음에 참나무, 미류나무예요.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30년, 한참 지났죠. 근데 기억이 나요. 왜?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오, 아가씨 참 미인이군요. 오, 아가씨 참 미인이군요. 이렇게 했어요. 오류나무, 참나무, 오, 아카시아 나무, 참나무, 미류나무예요. 근데 그때 당시 유명한 CF가 하나 있었어요. 아카시아금 선재 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지요. 오 아카시아금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가지고 오 아가씨 참 미인이군요. 그때 또 한참 중학교 3학년 때니까 여자들 관심 많을 때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진짜로.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생각이 나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올해는 가죠. 근데 오 아가씨 참 미인이고 해서 그 미인에 꽂혀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오가 뭔지를 알아야지. 오류나무. 참이 뭐냐? 참기름이야. 참나무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죠? 이 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걸로 간다. 그죠? 자, 그런데
규제를 잠깐 보시면 87페이지 맨 밑에 유상승계 취득 사실상 잔금 지급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를 한다 그랬죠? 뒷장이 5개가 나옵니다. 1번 국 그랬죠? 국가 지자체 조합. 2번 외국으로부터 수입이죠. 그리고 공매 그리고 판결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근데 판결문은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판결문. 그렇죠?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문 그랬죠. 다만 화해, 포기, 인락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결문 얘기를 하면 그 가로 안에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는 제외라고요?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제외다. 그러니까 화해조서, 포기각서, 인락조서, 자백간주는 제외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얘네는 뭔 뜻이에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아니면 어디 간다는 거야? 이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화해조서 같은 경우는 왜 인정이 안 되냐면 그거잖아요. 소송이 걸렸는데 확정 판결 난 게 아니라 판결 전에 판사가 그 소송 당사자 불러놓고 뭐라 했다는 거. 야, 내가 보니까 니네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면 둘 다 좋은 꼴 못 보니까 좋은 말 할 때 화해해라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러자 해서 둘이 화해한 거야. 그럼 이거는요. 형식은 판결문 형식을 빌었는데 내용은 지네끼리 개인끼리 뭐 한 거예요? 합의한 거잖아요. 그럼 뭐하고 똑같은 거야? 개인 간 거래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럼 공적 문서는 인정 안 합니다. 민법은 화해조서 같은 거 인정해줘요. 똑같이. 왜? 어차피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개인 간 규율하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외다. 그래서 자동으로 판결문 나왔다. 그러면 딱 떠올라야 돼요.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는 뭐다? 제외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 장부 나왔죠? 그래서 취득 5개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2번 계약상 잔금 지급일 기준. 위 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의 경우는 그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라 했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을 말한다. 자, 이걸로 가는데 이걸로 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그때는 계약일이 있을 거 아니야. 계약일. 그죠? 이 계약일 있죠? 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되는 날. 이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는 얘기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죠? 가로 안에 그렇게 돼 있네요. 잘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만 이렇게 있죠.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뭘 하지 않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됐는데 중간에 계약이 해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취득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거기 나와 있는 걸로. 날짜 며칠이라고 돼 있어요. 60일 안에 입증을 하래요. 왜 하필 60일이냐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취득일로부터 60일이거든요. 그러면 네가 해지를 안 하고 정상적으로 갔으면 어차피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입증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뭘 하느냐? 밑에 1번.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그러니까 화해조서, 인락조서로 입증을 하고 계약이 해지된 게 아니면 공정증서 이런 걸로 다 입증을 하는 거야. 공정증서 여러분 공증받는 거거든요. 공증. 그죠? 공증. 그럼 공증이 뭐예요? 법무사 사무실 가서 이렇게 했다고 법무사 가서 확인받아가 날인받는 걸 공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계약이 해지가 되면 해지된 걸 갖다 어떻게 당사자 가서 어디 가는 거야? 법무사 사무실 가서 진짜 해지가 계약 해지됐다면 입증을 받으라는 거야. 공증을 받으라는 얘기죠. 근데 그 공증도 가로 안에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공증 받은 것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0일 지나서 공증 받으면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죠. 날짜는 다 60일이에요, 거기. 그죠? 그리고 3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 신고서.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있잖아요.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그럼 취득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계약이 해지된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소송이 걸리지 않는 한은 공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공증 받으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죠? 법무사 사무실은 그냥 안 해주잖아요. 공짜로 안 해주죠. 그러니까 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요? 계약은 해지가 됐는데 입증을 돈 들여서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거기 3번이 있는 거죠. 계약 해지 신고서. 무슨 얘기야?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이 해지됐다는 걸 둘이 입증해가지고 계약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뭘 안 받아도 공증을 안 받아도 뭐 해주겠다?
취득 안 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약 해제 신고서. 다 60일이죠, 전부 다. 그죠? 그리고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서. 이것도 이제 등록관청에 해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네 가지를 가지고 뭐 하면 입증을 하면 취득을 안 한 걸로 보겠다. 근데 언제까지 한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시험에 오래 나왔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만 다시 올라가서 그 동그라미 1번 바로 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그죠? 거기 있죠. 다만 그죠? 자,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이 뭘 하지 않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등기를 했으면 계약이 해지가 되더라도 입증해도 소용없다. 무조건 취득한 거로 본다는 얘기죠. 결론은 네가 계약 해지가 돼서 취득 안 한 게 되려면 입증을 하더라도 뭘 안 한 상태에서 그죠?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등기 돼버리면 무조건 취득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게 들어가야 된다. 그죠? 이 부분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잡으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제 여러분 생각에 그래 유상승계는 국수공판장 5개고 판결문 나온 화해 인납 포기 자백간준 제외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계약상 잔금 날짜로 가는데 계약상 잔금 날짜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을 취득일로 보고 다만 얘가 중간에 뭐가 되면 계약이 해지가 되면 입증하면 취득을 안 한 걸로 보겠다. 뭘 하지 않고 등기 등록하지 않고 며칠 안에 60일 안에 해가지고 나오죠. 뭐 화해주소, 인락주소, 공증 막 기타 등등. 이렇게 문제를 다 풀 수 있겠죠? 아닙니다. 자, 여보세요? 그게 돼 있어요. 5월 25일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예요.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근데 돈을 이날 줬어요. 자, 얘 있죠, 얘. 만약에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샀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제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죠. 자, 근데 계약서의 잔금 날짜는 5월 25일이에요. 실제 잔금은 이날 줬어요. 27일 날. 그럼 얘네들은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계약서는 5월 25일 주기로 계약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잔금은 보통 우리가 계약할 때는 그 계약서의 잔금 날짜에 보통 실제 돈을 주잖아요. 왜? 그날 만나가지고 잔금 치고 서류 넘겨받고 동시행을 보통 많이 하죠. 그럼 보통 이날 돈을 주거든요. 근데 이날 돈을 주면 이날하고 둘이 일치하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계약서에 잔금도 이날인데 돈을 이날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언제가 취득일이라는 뜻이에요? 이날이에요. 이날. 그죠? 땡겼어요. 5월 23일 날 실제 잔금을. 계약서는 25일인데 23일 날 실제 돈을 줬어. 그럼 취득일이 언제다? 23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야? 얘네 둘이 서로 관계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국수공판장 5개는 계약서의 잔금 날짜와 상관없이 무조건 실제 돈 준 날이 취득일이고 반대로 얘네들은 이 5개를 뺀 나머지 계약서로 가는 것은 실제 돈을 언제 주든 관계없이 무조건 뭘로 간다? 계약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 때문에 얘 있죠. 얘. 개인끼리 해서 개인끼리 여러분이. 그러면 이날의 계약상 잔금 날짜 개인끼리 했는데 잔금을 27일 날 줄 수도 있고 25일 날 3일 날 줄 수도 있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관계없이 무조건 뭘로 가? 이날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풀어가지고 외웠는데요. 이렇게 온 거죠. 개인 간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이 이렇게 외웠어요.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경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돈을 25일 날 주기로 했는데 늦게 준 게 아니라 내가 땡겨줬단 말이야. 23일 미리 줬잖아. 내가 돈을 미리 줬으니까 이때부터 내 거니까 그날 취득한 거로 보겠지. 늦게 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날이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얘는 무조건 얘랑 관계없이 계약서로 하고 실제 잔금은 계약서의 잔금 날짜 상관없이 무조건 뭐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한 날. 이렇게 기억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하나 더. 자, 개인 간 그래요. 개인 간. 이날이 계약상 잔금 날짜죠. 등기를요.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계약상 잔금 날짜는 25일이고 등기는 26일이라 했어요. 이날은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이때는 25일입니다. 25일. 자, 있어요. 계약서에 잔금 날짜는 25일인데 등기를 24일날 했어요. 이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이날이 취득일입니다. 그럼 되게 헷갈릴 거죠? 안 헷갈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문제 풀 때, 예를 들면 국가로부터 나와서 그러면 실제 잔금지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개인간 그러면 계약상 이렇게 고르면 돼요. 근데 그 문제 지문에 뭐가 같이 나와? 등기 날짜가 같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 날짜, 원래 날짜와 등기 친 날을 비교해서 둘 중 빠른 날로 가는 거예요. 항상 등기를. 그럼 보세요. 여기는 계약서는 25일이고 등기는 26일이죠. 둘이 뭐가 빨라요? 얘가 빠르잖아. 그럼 이날이에요. 여기는요. 등기가 빠르잖아. 언제야? 이날이에요. 이렇게 가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면 돼요. 근데 얘도 뭐가 같이 나왔어? 등기가 같이 나왔어. 어떻게 하면 돼? 둘 중 비교해서 빠른 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야. 이것만 외우면 안 되고 뭐라고요? 이것만 외우면 안 되고 실제와 계약서는 서로 관계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등기가 같이 나면 어떻게 해라?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가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88페이지.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3번에 밑에 연부 취득이 나와요. 연부 취득. 그죠? 자, 이건 뭐냐? 그냥 이것도 그대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연부 취득이 별거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 그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우리가 차 살 때 보통 일시불로 삽니까? 할부로 삽니까? 일시불로 사요? 할부로 사요? 가끔 학원에서 물어보면요. 대부분은 뭐라고 대답해? 할부죠. 근데 어떤 분이 일시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자죠. 차를 가는데 몇 천만 원에 사는데 일시불로 산다는 거 돈이 있다는 얘기지. 자기도 모르게 10개 나온 거야.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유화감도 다 할부 사죠. 몇 개월? 뭐 60개월, 가능하면 길게. 뭐 48개월. 보통은 24개월하고 36개월 많이 하죠. 자, 그럼 24개월 할부면 돈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준다는 뜻이에요? 달달이 주는 거죠. 매달. 그죠? 그게 할부 24개월 할부.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자, 얘는 돈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1년에 한 번씩 돈을 주는 조건부로 취득하는 걸 뭐라 그래? 연부 취득 그래요. 별게 아니에요. 뭐 연부 돈을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취득했는데 돈을 1년에 한 번씩 준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거래 금액이 취득한 금액이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크겠죠. 설마 자동차 3천만 원짜리 사는데 그 돈을 1년에 5년 동안 1년에 600만 원씩 5년에 걸쳐 나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요새 돈이 없어가지고 할부로 하려고 해서 연부를 해서 100억짜리 싼 거 하나 싼 거 100억짜리 사가지고 옛날 같으면 일시불에 요새 돈이 없어가지고 100억짜리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일시불도 아니고 5년 동안 1년에 20억씩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 그리고 뭐라 그래? 연부 취득 그래요. 그럼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20억 이렇게 주겠다는 거잖아. 그죠? 5번에 걸쳐서 5년간.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이렇게 주는 걸 우리가 연부취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문제가 이제 이 연부취득이 뒤에 여러 군데 나와요. 사실은요. 용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있죠 이거? 요 20억.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예요?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죠. 말 그대로. 그죠? 그럼 뭐라 그래? 연부 금액 그래요. 그러니까 연부금이 뭐예요? 매년 지불하는 금액 얼마? 20억이 연부금액이에요. 이게 연부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100억은 뭐라고 하냐면 얘는 연부금 총액 그래요. 그럼 얘는 연부금액이 아니죠. 왜냐면 100억을 연부금액 그래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100억이 연부금액이면 1년에 100억씩 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총액이고 매년 지불하는 금액은 5년간 20억씩 나눠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연부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가면 이제 과세표준 같은 거 할 때 뭐 연부금액, 연부금 총액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개념상으로 서로 다른 거죠. 얘는 연부금액이고 이게 총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돈을 5년 동안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실제로 취득세는 언제 내야 돼요? 물건을 취득한 다음에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실제로 취득하려면 잔금을 다 줘야 되죠. 그럼 몇 년 있다가 몇 년 기다려야 돼? 5년을 기다려야 돼. 5년. 왜? 잔금 이때 다 주잖아요. 그러면요. 토지사가 자기 임기 동안에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죠. 왜? 이거 5년이니까 5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때가 세금 내지 말고 네가 돈을 이렇게 5년 동안 1년에 20억씩 나눠내니까 세금도 어떻게 내라는 얘기야? 나눠내라는 얘기야. 이거 할 때 이렇게 4%씩 내라는 얘기야. 이렇게 4% 이렇게 내라는 얘기야.
얘들 매매다 그러면 이렇게 사. 그럼요 100억의 4%나 20억의 4% 5번이 똑같죠. 왜? 비례세율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무슨 얘기야 얘는요. 이거 20억 줄 때 얘도 60이라는 세금 내고 다음 년도 20억 올 때 또 60이라는 세금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럼 이때 얘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요때 취득 시기가 얘는 언제냐 그 얘기죠. 언제냐. 자, 그 얘기인데 자 보세요. 얘가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얘도. 그죠? 어떤 계약서를 쓰겠죠. 그 얘기가 뭐라 깔끔하게 야, 내 깔끔하게 해 딱 바뀌면 해 바뀌면 딱 내가 1월 1일 딱 되면 내가 20억 줄게 라고 계약서를 썼어요. 자, 근데 1월 1일에 돈을 딱 주려면 돈 줄 수 있다 없다? 1월 1일에 돈 줄 수 있어 없어? 못 줘요. 왜? 그냥 문 닫았어. 빨간 글씨 신정이라 빨간 글씨라 못 준 거죠. 그래서 1월 1일 날 주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실제 돈은 언제 줬어? 2일 날 준 거죠. 자, 그럼 이걸 뭐라 하냐면 계약서상의 연부금 지급일 그러고 얘를 뭐라 그래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러는 거죠. 그럼 얘는 취득일이 언제다? 이날이다. 계약서가 아니라 뭘로 가요? 실제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럼 결론은 얘가 20억을 주잖아요. 그럼 오늘 줬어. 그럼 오늘부터 60일, 내일 주면 내일부터 60일 이렇게 가란 뜻이죠. 그래서 연부취득은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중간에 등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 중간에 등기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당연히 여기서 등기했다는 얘기는 아직 2번 남았는데 등기 쳤다는 얘기는 이날 그냥 등기 쳤으면 취득한 거죠. 그냥 중간에 등기 치면 그죠? 한꺼번에 취득한 걸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취득 시기는 뭐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가 뒷부분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심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공부가 되면 다음 파스에 하는 심화 과정 할 때 전체적인 그죠? 여기서 이제 빼는 거하고 전체적인 정의를 같이 하면 묶어서 합니다. 비교해 가면서. 그러니까 요 강의를 잘 들어서 기본 강의를 잘 들어놓으시고 그리고 심화 강의에서 마무리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여기서 설명을 다 하면 어지러워요. 막 뒤에 거 막 앞에 설명을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죠?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88페이지 3번 연부취득.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계약서로 한 거 올라간다고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있죠? 자,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4번에 등기일 또는 등록일 기준이라고 돼 있죠? 1번 실제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했다는 얘기는 뭐가 빠르다는 얘기야?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뭘로 간다? 등기 시날이죠. 결국 무슨 얘기야? 둘 중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1번만 보세요. 거기는 이제 4번 1번만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유상승계고 그 다음 무상승계가 나오죠? 무상승계는 무상승계. 자, 우리가 유상 말고 무상승계는 원칙이 언제냐면 계약일이에요. 계약일. 계약일. 그죠? 근데 상속은 예외죠. 상속은. 상속은 항상 돌아가셔야 상속이 됐죠? 그래서 상속 개시일 그래요. 안 돌아가시면 상속이 안 되잖아. 그죠? 상속은 상속 개시일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증여는 언제가 취득이에요? 증여. 그럼 이렇게 속으로 있는 거죠. 야, 알려주고 얘기를 해. 너 금방 지금 상속만 얘기했잖아. 증여는 말도 안 하고 왜 갑자기 증여는 언제냐 물어보면 내가 대답 어떻게 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속으로. 자, 가르쳐 줬죠? 지금 다 얘기하고 물어보는 거잖아. 증여는 언제가 취득일이에요? 계약일이잖아, 계약. 우리 무상승계 꼴랑 2개 배워요. 무상승계. 상속, 증여 2개 배워요. 무상승계. 그죠? 상속, 증여 2개밖에 안 배우잖아. 그 중에 원칙은 계약일인데 그 중에 하나 상속은 돌아가신 날이래. 그럼 남은 게 한 딸랑 뭐요? 증여 하나 남았네. 걔는 언제야? 계약일이죠, 계약일. 그죠? 계약일.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원칙은 계약일인데 누구만 예외다? 항상 상속은 돌아가신 날이에요. 돌아가신 날. 그죠? 89페이지 보세요. 무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 그랬죠? 그리고 가로 안에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를 말한다. 자, 이거 전에 한번 저한테 그 질문하신 분 있었는데 인터넷에 그 유증은 유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상속의 일종으로 똑같이 봐요. 왜? 유증은 유언인데
유언은 아직 안 돌아가신 거잖아요. 사실은 증여거든요.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너한테 주겠다, 이건 너한테 주겠다고 유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증여가 되는 시점은 돌아가시고 나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의 일종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유증계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상속만 잘 보시면 돼. 두 개 외에는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죠? 유증은 뭐 굳이 유증계실로부터 이렇게 제가 설명할 때 그때 무상은 상속 빼곤 다 계약일로 간다 그랬는데 상속은 유증은 유증계실로 갑니다. 근데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죠? 그 부분은 시험에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으로 상속 증여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뭐하고 똑같아요. 무상승계, 유상승계 둘 다 중간에 계약 해지되면 입증하면 뭐 한다? 취득을 안 한 걸로 보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지금 방금 읽은 부분은 올해 시험에 추가로 언급이 됐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까지 깊이 갈 건 없고요. 기본 개념으로 무상승계는 계약일인데 상속은 언제다? 돌아가신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상승계.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원시취득이 나와요. 부동산 원시취득 90페이지. 자, 원시취득 1번 건축물 건축. 여러분이 직접 건물 지었어요. 그죠? 건물 지었어? 그럼 얘는 취득일이 언제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건축을 하면 허가받고 보통 짓잖아요. 허가받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건물 허가받고 다 지으면 뭐를 해요? 공사 끝나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뭘 받는다 그래? 그죠? 준공검사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준공검사 떨어지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줘요. 그래서 걔는 지금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1번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아니고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그러니까 이건 조심할 게 지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아니라 그 날과 실제 사용한 날 중에서 뭐 한다? 빠른 날.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취득 시기 부분이 올해 시험에 나왔거든요. 사실은요. 올해 출제가 됐어요. 취득세에서. 근데 얘가 연장 2년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는 볼 때 이게 올해 시험에 또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아요. 거의. 그죠? 왜? 올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깊이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사항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사항. 그죠? 그래서 거기 건축물 건축 그러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뭐한다? 빠른 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 뭐 도시개발 취획 목적이 있죠. 2, 3, 4. 이것들은 지금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4번까지 그 3번에 1번까지만 잘 보시고 그죠? 나머지 부분. 근데 지금 보시면 1번은 건축물 건축은 내가 직접 짓는 거잖아요. 근데 2번, 3번은 도시개발법하고 정비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공법, 개발법, 정비법 배우시면 이해가 좀 빠른데 지금 완벽히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이게 뭐 올해 시험에도 언급이 됐었지만 말씀드렸죠? 올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깊이 안 가도 되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심화과정 때 여러분이 그때쯤이면 여러분이 이제 공법 좀 공부하셔서 내용 이해를 하겠죠. 그때 가볍게 보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추가되는 건 그냥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유상승계, 무상승계, 연부취득 그리고 뭐 여기 건축 원시취득에 건축물 건축 요 4개 정도가 기본으로 가면 된다. 나머지 부분은 뭐 그렇죠?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90번지 뭐 4번에 조합원에 기속되지 않는 토지, 뭐 차량 원시, 간주 이런 것도 있죠. 요거는 그냥 일단 가볍게 가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가면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나올 수는 있겠죠. 심화과정 때 한번 할 거니까 일단 여기는 4번까지가 추가된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확률상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너무 깊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가볍게 가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안 한 것들이 모의고사 막 이런 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막 불안해요. 막.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공부를 다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걸로 해야지. 이리 많은 양을 언제 다 해요? 그럼 학문하는 거 아니라 있죠. 자격증 따는 건데 합격만 하면 되나? 합격만 하면. 뭐 고득점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합격만 하면 돼. 세법은 10개 맞으면 잘하는 거라니까? 10개? 올해도 굉장히 시험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세법이 어렵다. 근데 뭐 10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기본만 하면 실수만 10개는 다 맞았죠.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법은 10개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10개는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뭐 굳이 뭐 확률상 높지 않은 것들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 안 하면 불안한데 다 하는 게 더 불안한 거예요. 다 하는 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왜?
양이 많아지면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뭐 오긴 보긴 봤어. 근데 정답을 몰라. 의미가 없어요. 엑기스를 그죠? 많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유주를 잘 보시면 돼요. 취득시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93페이지 7절에 과표가 나옵니다. 과표. 자, 과표는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그죠? 자, 이게 뭐예요? 여기다가 이걸 곱해줘. 그래서 뭐가 나와? 그죠? 한 줄, 세.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과표는 뭐냐면 세액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걸 말해요. 그죠? 그죠? 그걸 과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취득세 과세 표준은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죠? 과표는 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는 납부 방법이 신고 납부예요. 네가 가서 얼마에 샀는지 신고하고 돈도 네가 내라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나더러 알아서 신고하고 돈을 내라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걸 1억에 사가지고 이걸 그대로 가서 1억에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과세권자는 뭐를 해? 여기다가 세율 곱해서 납부 영수증 만들어 주면 여러분이 가져가서 은행에 내고 등기치러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걸 1억에 사서 9천에 신고할 수도 있다 했죠. 9천만 원에. 그죠? 그러면 내가 1억에서 9천에 신고할 수 있죠. 자, 1억에서 9천에 신고할 수 있나요? 실제는 매매가가 1억인데 여러분 신고를 9천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상관없잖아요. 자, 그럼 내가 1억에 사서 9천에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내가 이걸 1억에 샀는지 9천에 샀는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왜? 걔가 어떻게 알아? 내가 매매 당사자, 나랑 가박 의리 둘이만 거래했는데 당사자 공무원은 얘가 얼마에 사고 파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럼 내가 신고하러 가가지고 1억짜리인데 9천에 이렇게 신고하니까 양심이 좀 걸려. 내가 원래 하늘로 3점밖에 부끄러움이 없어. 3점밖에. 많은 부끄러움 없고.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이 3점 정도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뭐 인간성 좋다는 거하고. 그죠? 부끄러움이. 인간성 좋다는 거.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면제 받았다는 거 뭐 이런 거 몇 가지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떨려가지고 막 떨어. 주면서 막 떨어서 고개 숙이고 그러면 공무원이 의심합니까? 혹시 손 떨고 계신데 혹시 이거 다운계약서 쓰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 안 물어본다니까요. 몰라. 그냥 무조건 받아주는 거죠. 이걸 1억에 사서 1억 2천에 신고할 수도 있죠. 그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왜? 법에 네가 알아서 신고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거래 당사자만이 그 매매 가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신고할 당시까지는 이게 얼마의 매매에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네가 얼마가 됐든 신고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뭐 해주겠다?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원칙이 뭐라는 겨? 네가 뭐 한 금액, 그죠? 신고한 금액으로 간다. 그러니까 원칙은 네가 뭐 한 금액? 그 신고, 얼마가 됐든 신고하면 그 신고한 금액을 원칙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신고가액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신고가액. 자, 근데요. 문제가 있다 했죠? 왜? 이걸 그대로 인정해주면 법에 이것만 있다 그러면 내가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다 인정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가 1억에 사가지고 1억에 신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억에서 5천에 신고하고 막 1,000만 원 신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세금이 안 거치죠. 세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뭘 정해놨어? 야, 아무리 그래도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 금액 정도는 네가 내줘야 된다.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공시가격이라고 해요. 공시가격. 그죠? 그러니까 공시가격 들어보셨죠? 공시가격. 말 그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직접 부과할 때 기준되는 금액을 공시하는데 이걸 공시가격 그래요. 이 공시가격 용어가 2개가 있다 했죠? 하나는 뭐가 있다? 그죠? 기준시가가 있고 또 하나는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가표준 이렇게 2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둘 다 같은 얘기예요. 공시가격은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옷 다른 느낌. 그러니까 똑같은 옷인데 홈쇼핑 모델이 입었을 때와 우리 와이프가 사서 입었을 때 느낌이 다르다겠잖아요. 그죠? 누가 더 훨씬 이쁘다? 그죠? 우리 와이프가 훨씬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그죠? 근데 얘는 국세에서 쓰고 얘는 지방세에서 써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용어만 달라요. 근데 얘도 공시가 얘도 공시가격이에요. 근데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고 국세는 기준시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취득세가 지방세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야? 기준금액이 뭐라는 겨? 시가 표준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외로 뭐한다? 원칙은 저걸로 가는데 예외적으로 뭐한다? 시가 표준액이라는 걸 정해주고 이거죠.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신고를 하셨는데 그 신고한 금액이 뭐 기준인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이걸로 간다는 얘기죠. 왜? 나는 이 금액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야? 둘이 비교한다는 얘기지.
그 두 개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뭐하고 비교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그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얘보단 높은 금액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치? 자, 그러면 원칙은 신고가액, 예외가 시가 표준액. 결론은 뭐다? 네가 신고하면 항상 누구랑 비교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금액으로 간다? 큰 금액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문제가 뭐 있다 있어요. 이대로만 더 가면 또 억울한 사람이 또 생겨요. 왜? 나는 진짜로 샀는데 뭐보다 얘보다 낮은 금액을 실제 샀어요. 근데 법은 아무리 네가 그래도 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대로 세금을 내야 돼. 이렇게 된 거죠. 나는 9천에 샀는데 시가 표준액 1억인 거예요. 그럼 나는 9천에 사고도 세금을 1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억울하죠. 그래서 또 얘가 있어. 특례가 있어. 뭐 있다? 사실상 취득가액. 말 그대로 실제로 내가 취득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애들은 뭐랑 관계없다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항상 이 금액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지. 왜? 얘는 그런 뭔 얘기야. 누가 봐도 내가 이 금액에 샀다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때 얘기하는 거죠. 나 이거 얼마에 샀어? 그래 맞아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거 뭐겠어요? 아까 우리 배웠죠? 취득 시기 할 때 유상승계 취득,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 국수 공판장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국수를 어디 가서? 공판장.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럼 얘는 잘 보세요. 이 6개는 뭘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높아도 이 금액으로 가고 이거보다 낮아도 이 금액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 금액 그대로 가겠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국수공판장 검증에 해당되면 누구랑 비교를 안 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 없이 크든 작든 실제 취득금액 그대로 가겠다 그런 얘기죠. 왜? 여러분 국유지를 1억에 샀잖아요. 국유지를 1억에. 그죠? 그럼 내가 1억에 샀다는 거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얘기잖아요. 왜? 누구 걸 샀어? 국가 걸 내가 1억에 샀잖아요. 그럼 거래 상대방이 국가 등이니까 내가 1억에 샀다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럼 또 판결문 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국수공판장 판결문은 항상 뭐는 제외다?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는 제외다. 그러면 화해조서로 인정이 됐을 때 그 금액은 여거로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외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누구랑 비교를 해라? 그쵸. 얘랑 비교를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둘 중에 큰 걸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국수공판장 검증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 6개 해당이 안 되면 그냥 무조건 뭐라고 풀면 돼? 이 6개 해당이 안 됐다 그러면 무조건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얘가 중요한 거지, 얘가. 국수공판장 검증이. 그죠? 검증은 뭐냐면 여러분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근데 신고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요. 그럼 이걸로 가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실제로 그 금액의 거래가 됐다는 게 해당 시군구에서 검증, 즉 뭐 인정이 되면 그럼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 인정을 시군구에서 해주는 거죠. 잘 안 해줘요. 왜? 그걸 해주게 되면 다 해주게 되면 세금을 적게 걷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별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근데 법률 규정이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네가 검증 받으면 그래서 이 검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6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누구랑 비교한다? 항상 얘랑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금액? 큰 금액으로 간다. 그럼 여러분은 그냥 걔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렇게 나온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나와요. 공정증서상으로 입증되는 금액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게 뭐다?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나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공정 증서상 금액을 과세 표준을 한다. 이렇게 나와. 만약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문제 풀어야죠? OX. 자, 공정증서상 입증되는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는 공정증서상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OX?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얘 있죠, 얘. 얘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우선이야. 왜 여기 해당 안 되면 여기에 해당 안 되면 누구랑 비교해요?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 그랬죠? 그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랑 비교하면 되잖아. 국수 공판장 검증에 공정지수 있어 없어? 또 보고 속으로 뭐라는 거야? 공 있는데? 여기 공, 여기도 공. 이 공이 그 공은 아니겠지. 이 공은 그 공이 아니에요. 이 공 무슨 공이요? 아까 제가 그랬죠. 국수 공판장 공만 외우면 안 된다고. 공이 축구공인지 야구공인지 배구공인지 알았네 했죠. 이 공이 뭐요? 공매할 때 공이잖아요. 공매할 때 공. 얘는요. 공정증서. 이거 뭐야? 아까 그잖아요. 공정증서 뭐야? 법무사 사람한테 검증받는 거래요. 검증. 그죠? 가서 공증받는 거잖아. 공증. 여러분 공증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나랑 여러분이 둘이 매매를 1억 했어요. 근데 1억 2천에 하자고 둘이 짰어. 그럼 어떻게 돼? 짰는데 이걸 이제 입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둘이 가가지고 법무사 사무실 가서 뭐라 그래? 야, 이거 우리 1억 2천에 매매했는데 이것 좀 공증 좀 해줘. 그런 거잖아. 그럼 법무사가 혹시 이거 1억에 사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안 물어본다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둘이 개인 간에 짜고 치는 건데 단지 그것만 입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취득이 아니라는 거지. 2020이 아니라니까. 이런 데서 또 대충하고 또 틀리면 안 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야? 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금액하고 누구랑 비교해서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대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정답이에요? 그쵸. 시가 표준액 그래 정답이잖아. 근데 엉뚱한 얘기 나왔잖아. 땡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 문제의 기본 형태가. 근데 이거를 막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문제집이 나왔을 때 국수공판장 검증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좀 어렵게 나오면 화해조서 이렇게 나와. 화해조서. 그 화해조서는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거든요. 왜? 이 판결문에 보면 아까 화해, 인락, 포기, 자백 간주는 제외하겠잖아. 그럼 걔네들이 이걸로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럼 걔는 뭐라는 겨? 화해조서는 누구랑 비교하라는 얘기야?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거로 가라. 또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국수공판장. 그럼 이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제일 기본으로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문제 풀 때 과표에서. 지금 제가 물어본 대로 뭐 이 금액이 얘보다 적으면 뭘로 가니? 이걸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국수공판장 검증은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녹건, 낮건 무조건 실제 취득 금액을 간다. 이렇게 풀면 되고 그걸 제외한 거기 해당되지 않는 게 나오면 무조건 뭐다? 누구랑 비교해라?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거로 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별거 없어요. 그죠? 자, 일단 교재를 보겠습니다. 93페이지 제7절 과세표준.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자, 여기 보시면 이 과표가 원칙이 신고가액이잖아요. 그럼 얘는 언제적 금액을 신고해야 되느냐? 취득세는 항상 기준이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세금 신고도 언제적 금액을 신고해야 돼요? 취득 당시 금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표는 언제적 금액을 말해? 취득 당시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신고를 언제 하는 거? 어떤 금액 신고해? 취득 당시 금액을 신고하고 얘도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는 거죠. 등록세 과표에 가면 등록세는 언제 내는 거냐면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예요. 그럼 걔는 기준이 등기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럼 걔는 과표가 뭐라고 나와있어요? 등기 등록 당시 가액 그러는 거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가거든요. 그럼 걔는 항상 뭐라고 나와? 그럼 우리가 표현할 때 과세 기준을 그러거든요. 그러면 얘는 6월 1일 현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기준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내는 거니까 기준 금액도 과표도 언제적 금액이다? 취득 당시 가액이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교재 보시면 취득 당시 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로 시가 표준액 또는 사실상 취득 가액을 적용하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1번 원칙 신고가액. 자,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 금액으로 한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까 연부 취득할 때 제가 그 100억짜리를 1년에 20억씩 주는 조건으로 5년간 취득한다고 했죠. 그때 그 20억이 뭐라겠어요? 매년 지불하는 금액, 그걸 뭐라고 한다? 연부 금액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부 취득은 과표가 뭐라는 겨? 그 연부 금액 20억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시험 문제에 연부 취득은 연부금 총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럼 땡 틀립니다. 뭐가 아니라고? 연부 금액을 과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부 금액 기억하시면 연부 금액. 매년
지불하는 금액.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로 안에 연부 금액은 뭐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면. 그렇죠. 매회 20억. 그죠? 그거고, 그 다음에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을 포함한다. 왜 우리 계약하다 보면 계약금을 어쨌든 줄 수 있잖아요. 얘가요. 100억인데 1억을 계약금을 먼저 줬어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 나머지 금액을 나눠낼 수 있어. 그런 경우 처음에 낼 때 어떻게 되는? 그 계약 보증금도 어디에 들어가? 과세 표준에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왜? 그 계약금이 뭐예요? 우리가 쉽게 하면 이런 건 아파트 살 때 여러분 매매를 5억 했어요. 계약금 5천 줬어요. 그럼 나머지 얼마나 주면 돼요? 4억 5천만 주면 되잖아요. 왜? 그 5천만 원 계약금 준 것도 내가 원래 전체 취득한 금액 중에 일부를 미리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5천도 당연히 뭐에 들어가? 취득가격에 포함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연부 취득할 때 계약 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그 계약 보증금도 뭐 한다? 포함한다. 자, 이건 조심할 게 나중에 제가 심화 강의 때 강조를 하겠지만 이 연부 취득이 과표할 때 되게 잘 나와요. 지문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을 과세표는 땡 이걸로 끝 그러면 틀릴 수가 있어요. 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연부 취득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맞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그게 뭐예요? 연부 금액이잖아. 그리고 뒤에 뭐 계약 보증금 포함한다.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거를. 왜? 이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연부금액 기억하시고 연부금액이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리고 또 뭘 기억해라? 계약 보증금 있으면 계약 보증금도 포함한다. 근데 걔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라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그죠? 여러분 신고하시면 된다. 예외 나오죠? 시가 표준액.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자, 1번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을 때. 자, 여러분이 취득세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겠죠. 그럼 뭘 가지고 계산하겠어요? 신고 금액이 없으니까 아까 뭐 지방세 부과할 때 기준된 공시 가격이 뭘 가지고 시가 표준액을 한다는 얘기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대. 신고를 했는데 금액을 안 썼어요. 그러면 뭐요? 신고 안 한 거지. 금액 모르잖아. 그럼 뭘로 가? 시가 표준. 그죠? 2번은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보다 적을 때는 뭘로 간다? 시가 표준. 아까 두 개 비교해서 큰 거.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시가 표준액은 나중에 그 박스 있는 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 미리 보지 마시고. 그죠?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는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표한다. 해서 6개 나오죠. 국수, 공판, 장. 6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 제출해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검증이 이루어지죠. 검증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별일이 없죠. 자, 정리하면 과표는 원칙은 신고가액인데 예외가 시가 표준액 그리고 특례로 실제 취득금액이 있다. 자, 이 실제 취득금액은 국수, 공판장, 검증 6개인데 이 6개는 누구랑 관계없다?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항상 이 금액 그대로 간다는 뜻이다. 결론은 그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항상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판결문 나오면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는 뭐다? 제외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그 간주 취득에 대한 과표가 나옵니다. 이 부분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